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CNBC에서 애플카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놓으면서 애플이 애프터마켓에서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보도는 사실 어제 한국에서 나온 기사랑 거의 다를 게 없는 논 오피셜 보도입니다. 근데 CNBC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공신력을 얻고 미국 시장에서 반응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용을 보자면 애플이 기아의 조지아 공장에 애플카를 제조하기 위한 계약을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애플카는 2024년에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최종 출시는 더 미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애플과 현대 기아차 간에 합의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애플이 궁극적으로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현대 기아차에 일부의 물량을 주고 또 다른 제조사에 일부의 물량을 주는 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현대 기아차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다른 업체와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설사 현대 기아차와 협상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을 한 회사에 100%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애플과 현대는 둘 다 공식적인 코멘트는 거부를 했고요. 그러면 왜 애플은 현대 기아차를 선택을 했고 또 현대 기아차는 애플과 계약을 하려고 할까? 당연히 무언가 양측 모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애플의 이익은 분명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레포트에 따르면은 스마트폰의 시장은 연간 5천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애플은 매출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의 한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억에서 2천억 달러 정도를 애플이 가지고 있는데 모빌리티 시장은 연간 무려 10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의 20배예요. 따라서 애플이 모빌리티 시장에 단 2%만 가져가도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얻는 수익과 거의 비슷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은 당연히 오토메이커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제조는 전통적인 오토메이커와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대기아차는 대체 왜 애플과 협력을 하려고 할까? 하청 회사가 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1위 기업인 애플과 손잡고 전기차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지위를 얻고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거라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대도 애플과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참고로 조지아에 있는 기아 공장에는 현재도 충분한 캐퍼시티가 있기 때문에 큰 투자 없이도 비교적 빠르게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NBC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최초의 애플카는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존의 죽스나 구글의 웨이모 같은 도심 모빌리티 전용의 무인 택시 차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은 쪽을 먼저 도전해보는 게 애플로서도 진입이 조금 더 쉽겠죠. 물론 최종적으로는 일반적인 승용차 시장도 노릴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애플 관련해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애널리스트인 밍치거가 최근 애플카에 대해 얘기한 내용을 보면 애플과 현대기아차가 향후 전기차를 함께 개발할 것은 굉장히 확실하고 최초의 애플카는 현대의 새로운 전기자동차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eGMP 플랫폼은 작년 말에 발표한 현대차의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입니다. 그러면서 밍치거도 애플이 다른 자동차 회사와도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 출시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기한을 2025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바뀐 건 없어요. CNBC의 기사 내용도 사실 어제 한국에 나왔던 기사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냥 CNBC가 그거를 보도했다는 것 뿐이지. 그리고 어디랑 계약을 하건 애플은 결국 오토메이커랑 손을 잡고 2025년에서 2027년에 애플카를 내놓을 겁니다. 공식 발표가 언제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2025년 정도에 내놓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밍치거가 얘기했듯 개발 중에 지연돼서 더 늦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2026년에 나올 수도 있고 2027년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애플이 누군가 손을 잡고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애플카가 나온다는 거 그냥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테슬라와의 경쟁은 내용을 보셔도 알겠지만 테슬라보다는 오히려 다른 신생 스타트업 전기차 업체, 그러니까 리비안 같은 회사죠. 그리고 아마존이나 구글처럼 애플과 비슷한 포지션에서 전기차 시장을 노리고 있는 대기업들과의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2030년 정도까지는 테슬라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가 되는 그런 그림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시점쯤 되면은 이제 전기차 업체는 내연기관을 뛰어넘어서 이제 정말로 완전 경쟁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때 되면은 뭐 테슬라와 애플의 대결이 당연히 아니고 내연기관차 업체 포함해서 수많은 전기차들 간의 완전 자율 경쟁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도 장외에서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큰 하락은 없었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얘기들을 보면서 오히려 테슬라의 가능성을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매출 규모에 대한 전망들을 봤는데 뭐 대체로 2030년경에 9조 달러에서 10조 달러 정도의 마켓 사이즈가 될 거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 이 10조 달러 시장의 절반 정도를 전기차가 가져간다고 했을 때 테슬라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2030년경에 이 전기차 시장의 15%에서 20% 정도의 쉐어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조 달러 시장에 15%라고 해도 무려 연간 1조 5천억 달러의 매출이에요. 이거는 지금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얻는 매출의 거의 10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거기다 테슬라는 그저 단순히 자동차만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모빌리티와 재생에너지 관련 종합 플랫폼 회사입니다. 자동차만으로도 이 엄청난 시장을 압도할 텐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차량 공유 시장, 그리고 무인 택시 시장, 그리고 자동차 보험, 그리고 미래에 자동차 사업부만큼 커질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 사업, 그리고 2030년경에 무려 3,600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HVAC, 공기조화 시스템 사업,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열렸을 때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까지 자동차 사업을 오히려 뛰어넘을 추가적인 수입이 훨씬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체 테슬라의 2030년 정도의 시가총액은 어디까지 불어날 수 있을지 정말 상상이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물론 이 모든 사업에서 테슬라가 대성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는 뭐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에서 2030년경이나 2040년 정도의 테슬라의 사업부에 자동차 사업이 가장 메인인 것은 맞고요. 그 외 나머지 사업부는 크게 가격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테슬라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목표 주가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다른 다양한 사업 중에서 한두 개만 크게 성공을 하더라도 테슬라의 가치를 지금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것보다 2배, 3배로 키워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플카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다가 오히려 테슬라에 더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조금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어쨌든 뭐 판단은 각자의 몫이고요. 하여간 분위기상 조만간 무언가의 공식 발표는 슬슬 임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애플인 만큼 전기차 사업이 애플을 다시 한번 재성장기에 접어들 수 있게 해주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이상 애플카에 대한 최신 내용 알아봤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